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 강의를 진행한 저는 남경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를 조금만 더 소개를 하면요. 저는 지금 현재 5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에듀모션이라는 교육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를 하고 있고요.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또 뭐 학부모, 또 교사들, 또 여러 연수, 강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업은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예. 지금 사실은 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또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도 성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청소년들, 또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책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네 번째는 대학교에서 또 사회복지학과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직업은 큰바위 얼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거기 들어가 보시면 청소년들 컨텐츠랑 부모 교육 컨텐츠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되는 컨텐츠도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사춘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네. 그러니까 왜 이 주제를 이제 많이 의뢰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빠르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오죠.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첫 번째 당황을 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착했던 우리 아들 딸들이 굉장히 싸납고 신경질적이고 이기적으로 확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란 것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가족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뭐 여쭤봤어요. 어머니, 따님과 어떻게 소통이 잘 되시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선생님, 저는 저 딸이랑 너무 의사소통이 잘 돼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딸을 며칠 뒤에 상담을 하는데 그 딸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엄마랑은 대화가 잘 되니? 소통이 잘 되니?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랑은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이거 제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엄마는 소통이 잘 된다 그러고 딸은 아예 엄마랑은 대화가 안 된다 그러고. 이 간극이 도대체 뭘까 알아봤더니 이거였어요. 의사소통이, 엄마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역할극을 해드릴게요. 경미라고 할게요. 경미야, 너 숙제했어? 딸이, 아니. 너 숙제 왜 안 해? 너 저번에 성적 떨어진 거 보고도 지금 그렇게 공부할 거야? 할게. 엄마 아빠가 쇠가 빠지게 돈 벌어서 너 공부시키는 거 알지? 너 지금 되게 중요한 때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이따 학원 갈 때 학원 가기 전에 밥 먹고 가고, 알았지? 이게 뭐예요? 엄마는 왜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할까요? 본인이 궁금해하는 거, 본인이 원하는 거 다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연령상으로는 이제 사춘기인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춘기를 떠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보를 전달하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소통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네.
여러분은 정말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궁금한 걸 내가 물어보고 그냥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춘기 자녀와 또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좀 몇 개를 좀 찝어드리고 오늘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사춘기 청소년들과 내 자녀와 의사소통이 어렵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들이 사춘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왔다 안 왔다 뭐 이런 건 느낌적으로 알지만 정확히 사춘기가 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사춘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사춘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그 주제를 가지고 뭔가 부모 교육하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사춘기에 대해서 정확히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내 자녀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예전에 연애 해보셨죠? 연애할 때 연애했던 분들과 이렇게 많이 싸우고 많이 화가 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잘못을 한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내 아이가 하는 말들과 하는 행동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자녀랑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 답답하고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어때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화를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그러면 사춘기 아이들이 가만히 있나요? 더 폭발하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사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사춘기를 다 겪었겠죠. 근데 사춘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당사자는 내가 사춘기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돌아봤을 때 내가 사춘기를 겪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나 옛날 내 동생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오빠 옛날에 몇 학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난 아니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내가 변한지, 사춘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고 막 자기밖에 모르는 거를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 시기가 굉장한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이해도가 높지 않다면 무조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게.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해하는 만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또 이 사춘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면요, 우리 아이가 하는 말, 행동 그거에 부모님들이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춘기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기일까요? 필요하지 않은 시기일까요?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겪어야 자기에 대한 탐색과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 고민하는 수 있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겪는 게 지나가는 게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그러려면 첫 번째, 사춘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내 자녀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사춘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방금 전에 모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얘기했죠.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 여러분들 잘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고민이 없을 것 같죠.
계속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애들이 잘 얘기도 안 하죠. 근데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이런 자기 고민과 어려움을 얘기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소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부모님과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그런데 신뢰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그 부모님과 그 아이가 잘 알고 친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춘기가 오면서 좀 덜 친해지긴 해요. 왜냐면 부모님도 낯설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 과거에 쌓아놨던 친밀도가 신뢰도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사소통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정보를 전달하는 대화로 점점 변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아이와 할 수 있는 주제의 이야기가요. 아주 몇 가지로 좁혀들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공부예요. 두 번째가 잔소리예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네 방 치우라 그랬지. 너 공부 안 해? 너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 이걸 성적표라고 가져왔니? 자녀를 몰라요. 할 얘기가 아이들이 혼나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만나면 되게 부정적인 일만 계속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저희 어머니랑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하나도 모르셨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부만 하기를 원했고 나중에 커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갈등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제가 공부도 안 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 저희 엄마셨어요. 물론 지금은 화해를 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지내버리니까 또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통해서 변해버리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되게 부정적이지 않나요? 어떠세요? 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도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부모님들 과거에 미팅 이런 거 소개팅 이런 거 해보셨죠? 근데 보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느낌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랑 또 제가 20대라고 치고 미팅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앞에 있는 여자분을 보자마자 이런 표정을 제가 딱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 표정 딱 보면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이 남자가 앞에 있는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이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내 자녀와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했던 말들의 그 뉘앙스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거의 부정적인 말들이 많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 아이를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기 본인의 언어를 한 번만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아이를 칭찬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부모님들 계시죠. 그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소리가 우리 양육을 해야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와의 대화가 거의 부정적인 대화 위주라면 부모인 내가 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점은 굉장히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적인 관점이 딱 돼버리면 이 관점이 변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아이야. 여러분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칭찬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부모조차도 나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 느끼면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열까요? 여러분, 열지 않아요. 제가 왜 청소년 시기에 우리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공부를 안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 마지막으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전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청소년 시기에 완전히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 지옥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녀와 좀 관계가 좀 회복이 되고 또 의사소통이란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들은요, 되게 본질적이거나 되게 관점을 바꾸는 그런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솔루션대로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거의 확신해요. 분명히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모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제안을 했을 때 10분 중에 8분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결국 못 하세요. 그리고 한 2분 정도는 하세요. 근데 그 2분은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저한테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걸 2명밖에 못 하냐면 해야지 하면서 왜 2명밖에 못 하냐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만약 이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고 내가 정말 변하고 싶다. 지금 우리 아이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사춘기 자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부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해주고 또 학교 보내고 또 청소하고 또 뭐 친구들도 잠깐 만나고 그리고 애 끝날 때 돼가지고 챙기고 또 저녁 먹이고 또 자고 굉장히 반복되는 일상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이라는 걸 어른이 됐지만 잘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부모 교육 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저랑 48년을 살았는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얘기. 이거를 부모 교육으로 가져와 보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려면 50%가 뭐예요? 또 50%가 뭐예요? 50%는 나예요. 내가 중요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한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우리가 내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3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르죠. 환경도 달라졌고 지금 생각하는 생각도 달랐죠. 다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3년 전에는 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 근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나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 그럼 여러분 이미 변화된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우리 아이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막 흥분해서 막 화를 내고 막 후회하시는 부모님들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화를 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냈지? 본인이 왜 화를 냈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내 안에 쓴뿌리도 고칠 수 있고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아이, 가족을 위해만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지? 그럼 내가 그걸 좀 풀려면 내가 어떤 거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나를 위해 시간도 보내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힐링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본인에게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모르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대충 아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 아빠한테 자기 얘기 고민 잘 얘기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이와 이런 얘기들 보통 누구랑 해요? 또래의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굳이 알려고 안 해요. 굳이 알려고 안 합니다. 그냥 잘 지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자녀에 대해서 뭘 알아야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춘기 중학교, 뭐 예를 들면 중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아세요? 얘가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요 정도는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면 아세요. 근데 내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거가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물어보면 그냥 대충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에요? 물어보면 몰라요. 우리 아이 지금 뭐 방탄소년단에 미쳐 있는데요. 그 방탄소년단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 명 있잖아요. 그거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 자녀 간에 공통점이란 게 생기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겨요. 지금 여러분 자녀와 할 수 있는 얘기가 잔소리밖에 없잖아요. 이불 개라, 방 청소해라, 공부해라, 학원 왜 늦었니, 시험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왜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내 아이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BTS를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은 BTS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되게 좋은 한 어머니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어머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아이가 포켓몬 카드 여러분 아시죠? 포켓몬 카드에 아이가 꽂혔어.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켓몬 카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그 카페가 있어. 그래서 그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머니 근데 왜 그 카페까지 들어가서 그 포켓몬 카드를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제가 제 아들이랑 같이 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걸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청소년들 많이 만나니까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애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 생긴 게임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 첫째가 4학년이고 둘째가 2학년 둘 다 남자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2명한테 미션을 내렸습니다. 야, 아빠가 한 3일 줄 테니까 너희가 너희 반 친구들 찾아가서 많이 하는 게임과 좋아하는 게임들 또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좀 공부해와서 아빠한테 강의를 해주렴. 그리고 강의비는 아빠가 5,000원씩 주겠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고 너 무슨 게임 하니 무슨 게임 하니 그럼 어떤 게임인지 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첫째는 한 40분 정도 저한테 강의를 했고 둘째는 20분 정도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그래 알았어 수고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 왜?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주바라는 그 동물들이 하는 게임 있잖아. 그거 왜? 근데 나 그거 하는데 아빠도 나 아빠랑 그 게임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이렇게 쭈삣쭈삣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주호야, 그럼 아빠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줄 수 있어. 그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게임 다운받아가지고 연습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허접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일주일 뒤에 우리 아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제가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길 거 아니에요. 같은 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저랑 게임을 해서 한 5판 하면 한 3판 정도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어때요? 공통점이 생기니까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처음 한 일주일에 뭐 거의 매일 한 30분씩 제가 게임을 같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게임 얘기가 주였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둘째가 자기 고민이나 이런 거는 아빠인 저한테 제 얘기 잘 안 했거든요. 엄마한테만 얘기했어요. 근데 게임을 같이 해주고 나서부터는 엄마보다 자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과 관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아까 포켓몬 카드 얘기했죠. 저희는 자녀가 셋입니다. 4학년, 2학년, 그리고 6살 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 3명이 포켓몬 카드를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 가면요. 저도 포켓몬 카드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좀 사기도 했어요, 저는. 이거 왜 샀을까요? 지금 제가 이 나이에 포켓몬 카드를 모아서 뭘 하게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고민 얘기 안 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내가 뭔가 비난이나 잔소리 안 받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친근함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점점 할 수 있는 대화가 늘어나요. 그러면 의사소통이란 게 돼요. 자, 그래서 내 아이를 알아가는데 제가 좋은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인터뷰하고 싶다 하면 응할까요? 아니요,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엄마가 지금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식을 인터뷰를 해오래.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해서 내가 너한테 한 시간을 한 30분 정도 뺏어야 되는데 너도 바쁜데 엄마가 네 시간 뺏긴 좀 그래서 30분에 10,000원을 줄 테니까 네가 30분만 엄마한테 좀 빌려주라.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싫어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싫어하는 애들이 없어요. 진짜? 10,000원? 30분에 10,000원? 개꿀? 뭐 이러면서 애들이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걸 하기 전에 미리 질문들을 어머님이 고민하셔야 돼요. 미리.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뭐지? 그래서 그 질문들을 여러분 준비를 한 다음에 그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새로운 부분을 여러분이 내 자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꼭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춘기 자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아이와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세 번째가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네. 내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게 요게 사실 제일 어머님들이 쉬워하세요. 부모님, 엄마, 아빠들이.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뭐냐면 부모님 여러분 본인의 장점 100개를 쓰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자마자 부모님이 이 생각하셨죠. 100개를 어떻게 써? 그죠? 만약에 그 생각을 하신 부모님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장점 100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불가능한 걸 여러분께 지금 시켰을까요? 아니요. 여기는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부모님들이요, 모두 다 자기 장점 100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많은 부분 어떤 미션이 왔을 때 심각하게 고민해보지도 않고요,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많이 제한하는 부모는요, 자기 자녀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자기 장점 100개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자, 상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어, 혼자.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봉고차가 오더니 여러분을 잡아갔어, 테러범들이. 그리고 실제로 권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머리에 딱 겨누고 종이랑 펜 던져주면서 네 장점 100개 안 쓰면 죽여버리겠대. 써요, 안 써요? 진짜 죽이겠어요? 아니, 진짜 죽여요. 쓰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 장점 100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왜 자기 장점 100개를 쓰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제가 하나 아까 얘기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랬죠. 이거를 하시면 여러분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럼 넌 썼니? 저 썼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전 썼어요. 저는 제 장점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대학교에서 강점 관점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하기 전에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강점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제가 제 강점을 처음 쓸 때부터 이렇게 생각, 100개만 써봐야지. 그게 뭐냐면 전 원래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100개를 써봐야지 이러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앉은 자리에서 제가 제 장점 몇 개를 쓰냐면 48개를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49번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장점 100개를 채우겠다. 그리고요, 매일매일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친구 만났잖아요. 물어봤어요. 은수야, 내 장점이 뭐야? 얘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영희야, 내 장점이 뭐야?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맞다, 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20일에 걸쳐가지고 제 장점 118개를 썼어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 제 장점과 뒤로 가면서 제 장점이 달라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랑 비교를 해서 뭔가 잘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제 장점이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대한 장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뛸 수 있다. 이걸 장점으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그걸 제 장점을 발견을 했어요. 아직까지 뛸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전 똥을 잘 싸요.
여러분 똥 잘 싸는 걸 본인의 장점이 뭐세요? 똥 잘 싸요 이런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장점이에요, 여러분. 똥을 한번 못 싸 보실래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장점 118개를 적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전에 보이지 않던 우리 와이프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우리 와이프 단점을 한 100개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보이지 않던 내 관점이 바뀌니까 우리 와이프의 장점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내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쳐다만 봐도 애들의 장점이 막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누구를 만나도 저는 그 사람들의 조금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되게 발견을 잘해요. 이렇게 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모 교육 듣고 맞아 저렇게 해야지 하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생각은 안 바뀐 상황에서 기술적인 것만 자꾸 사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장점 100개 쓰는 게요 어마어마하게 쉽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그걸 실천했을 때 어마어마한 나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사춘기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요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죠. 하지만 이런 본질적이고 또 이런 관점들을 체인지했을 때, 노력했을 때 인간은 진짜 변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누굴 위해서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힘이 있고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강의가 부모인 내가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러는 시간 그리고 내 자녀와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